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멘토 부시맨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함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은 꿈들을 다들 갖고 계신데 가끔 빌라를 이제 통으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말 단순한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잊고 그냥 눈으로 보는 수치만 보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뭐 수익률이 10%다, 뭐 8%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여기에는 그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함정을 제가 빠르고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가구의 함정이 있는데 일단 다가구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예, 다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다가구와 다세대는 달라요. 자, 이 사진에서 왼쪽이 다가구일까요? 오른쪽이 다가구일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알면 이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사실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겉만 봐선 다가구가 어떤 거고 다세대가 어떤 건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는 똑같은 그 빌라, 뭐 그냥 흔히 빌라라고 하죠. 빌라라고 하는데 어떤 빌라는 다가구, 어떤 빌라는 다세대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겉으로 구분할 수 없고 결국은 그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가구는 그러니까 가구가 많다. 가구가 많다인데 그 가구는 네, 각각의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다르죠. 사는 사람은 다른데 이 가구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딱 한 명이야. 그 빌라 전체에 대한 주인은 딱 한 명이고 그 안에 이제 무수히 많은 뭐 임대하는 다른 호실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대학가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가 원룸은 대학생들이 그 호수에 대한 주인이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에 월세를 내고 사는 거고 거기에 주인은 보통 꼭대기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생활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 다가구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나는 만약에 이 건물 한 개만 있다. 그러면 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1주택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없는 다른 주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을 얘기한다. 이걸 크게 뭐 건축학적으로 구분하면 단독주택이라고 해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다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이야. 어, 그 어, 어떤 뭐 신혼부부들이 많은 사는 이런 빌라 단지나 그런 단독주택지를 가면 주인 세대도 있고 뭐 2층이나 1층을 그냥 그들이 매입해서 사는 것들이 있죠. 뭐 2층 뭐 201호는 내 거, 202호는 내 거.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각각의 호수 주인들이 그게 본인 소유의 집이고 이것이 이제 등기가 되겠죠. 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이제 각각 호수별로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건물에 여러 소유권들이 있는 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것 뿐이지. 그래서 크게 지금 다가구랑 다세대 주택이 있고 주인이 한 명이냐, 주인이 여러 명이냐의 차이고 이것이 결국 단독주택과 그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게 있어요. 그 빌라인데 호실이 뭐 한 30개 정도? 그러니까 빌라 전체를 매입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고 그 안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빌라를 통으로 매매하죠. 통으로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월세 보증금 다 들어오는 거고 근데 다세대 이 빌라 전체를 통으로 매매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다 다르니까. 그럼 그 주인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야 돼. 음.
근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빌라 하나에 30가구가 있는데 이 빌라 하나를 내가 통으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어. 근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각 호수에 대해 등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게 되면 내가 30채가 되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야. 어.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접근을 잘 해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는 순간 내가 어떤 정권의 그 적폐 세력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지금 정권이 그 다주택자를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데 나는 한 채를 샀지만 이 한 채로서 나는 바로 이제 좀 적폐 세력으로 분류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따끈따끈하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다가구 매매라고 해서 하면은 뭐 여러 블로그들이 많죠. 블로그에 뭐 수원, 평택, 대전, 뭐 신림동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들을 이제 뭐 부동산 중개사님께서 다 올리시고, 뭐 그 중에 이제 몇 개 캡처한 거예요. 뭐 매매 가격이 15억 5천이다. 그리고 뭐 융자가 얼마, 대출이 얼마, 그리고 보증금액이 얼마고 투자금액 얼마. 그래서 수익률 8% 나오네요. 8%. 자, 이건 수익률 8%예요. 그리고 요건 또 다른 매물인데 뭐 매매가 14억 8천에 실투자 1억 8천. 실투자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융자 보증금에서 16.8%. 굉장히 셉니다.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임대를 맞춰서 15%, 16%를 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지금 뭐 6%, 7%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다반사인데 16.8%면 굉장히 뭐 좋은 물건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물건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파고 들어볼 텐데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실제 매물이에요. 실제 매물을 제가 예시로 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1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가 11억 5천, 11억 5천, 건물 2는 11억 5천, 건물 2는 13억 8천, 건물 3은 17억 5천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다 가구니까 주인은 나 혼자고, 나머지들은 다 세입자 분들이겠죠. 그래서 보증금이 뭐 2억 2,300, 그리고 뭐 7억 1천, 5억 8,6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보증금 빼고 융자가 또 뭐 융자 한 4억, 4억 2천, 5억에서 융자 대출 이자 4% 때리면 실투자금은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5억 2,700, 건물 2는 2억 5천. 굉장히 적어요. 실투자금 너무 적어 좋아 이런 거. 근데 건물 3은 6억 6,40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주잖아. 부동산에서 수익률을 다 계산해 줘요.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월 이자를 산출을 해요. 그리고 월세를 산출합니다. 월세. 보통 맞춰져 있겠죠. 신축 아니고는. 그렇게 되면 이제 월 수익금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월세에서 얘를 뺀 거야. 월세에서 월 이자를 빼. 그럼 내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냐. 건물 1을 5억 2,700을 내고 현금 5억 2,700을 내고 사면 한 달에 369만 6,667원 뭐 뒷자리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만큼 들어온다. 그래서 연수익금이 4,436만 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5억 2,700을 투자해서 4,43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 2는 2억 5천을 투자해서 2,500이 나오는 거고 건물 3은 6억 6,400을 투자해서 6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 얼마? 수익률은 8.42%, 8.42%, 8.42%, 그리고 10.8%, 10.08%, 그리고 9.11%.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가서 이 세 가지 물건을 딱 추천을 받았으면 건물 2에 사실 좀 혹할 수 있어요. 왜? 실투자금도 2억 5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10%나 나와. 뭐 누구라도 건물 2를 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건물 2가 또 모양이 괜찮아 보여. 이거는 일단 제가 예시로 든 거지 이 건물이 이 가격이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건물 2가 뭐 나 목조 저런 황토 색깔 좀 내가 약간 올드 패션이라 이런 거 좋아하고 좋다. 그러면 이제 건물 2가 뭐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 뭔가 지금 빠진 느낌이 들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 매매하면서 항상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잘 사람들이 반영을 안 해. 그게 뭐냐면 중개수수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취등록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 다가구 매매할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 집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 빌라 그 전체 빌라에 대한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에 대한 수익률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 수익률에 포커싱이 돼 있지 이 중개 수수료나 취등록세에 포커싱을 잘 안 해요. 이게 뭐 시세 차익 뭐 갭 투자나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많이 반영을 하는데 다가구는 이거 접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랑 취등록세를 반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중개수수료랑 취등록세 얼마야? 취등록세는 각 구간별로 이제 이율이 달라요. 6억, 9억 기준으로 해서 여기 8이 초과 잘못됐네요. 이거 9억 이상이에요. 9억 이상. 9억 이상 했을 때 8호 미터 제곱 초과가 3.5%니까 얘는 다가구인데 지금 85면 얼마예요? 33평 85 25평 전용이겠죠. 전용이니까 그 3.5% 무조건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660m 제곱이었나? 아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가구의 기준이. 그러면은 이 취등록세는 3.5%를 적용받는 거고 부동산 수수료는 9억 이상이니까 0.9%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 분께 0.9%의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왜냐면 9억 이하의 다가구는 많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보자고. 아까 이제 건물 1, 건물 2, 건물 3이 있었고, 자, 제가 이제, 자, 수익률은 여기 이제 8.42, 10.08, 9.11. 아까 여기 이제 가장 좋았죠. 투자금은 2억 5천인데 수익률은 10%나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중개보수랑 취등록세를 넣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개보수가 지금 1,0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이거에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개수수료가 1,000만 원이나 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10억 이상의 집을 매매할 때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등록세가 3.5%인데 이건 또 4천, 6천, 4천 거의 4,800, 6,100이란 말이야. 그래서 취등록세도 만만치 않네. 그러면 야, 이 취등록세를 뭐 국가가 내주나? 우리가 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억 5천짜리 집을 사면 11억 5천짜리 집을 사면 요만큼을 내야 된다고 5천을. 그러면 1년에 우리가 1년에 연수익이 4,400인데 자 지금 얼마예요? 5,060만 원 5,060만 원을 낸다고 그럼 1년 있다가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 여기에 지금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 다 빠진 거예요. 빠진 거. 뭐 그거는 고려하지 말자고요. 자 그렇게 보면 1년 후에 수익금 어떻게 되는 거야? 1년 후에 수익금이 건물 1은 마이너스 620 그리고 건물 2는 마이너스 3,500 건물 3은 마이너스 1600, 400, 뭐, 뒷자리 생략하고. 그럼 1년의 수익률이 봐요. 마이너스 1.18%인데 얘는 마이너스 14.21%예요. 얘는 마이너스 2.42%. 이거 완전 배신이지, 지금. 10.8%를 보고 샀는데 1년 지나니까 마이너스 3,500만 원이야. 내 투자금 대비. 이거 완전 배신이 아니고 뭐야. 자, 그럼 2년 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년 차로 넘어가니까 건물 1은 플러스 전환했죠. 7.23%. 2년 갖고 있었더니 수익금이 3,800이 나온 거야. 근데 건물 2는 아직도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1,000만 원. 2년을 내가 다가구를 소유하면서 월세를 돌리고 매달 월세를 지금 350씩 받았는데 2년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내가 더 냈다고. 근데 건물 3은 얘도 이제 플러스 전환됐어요. 자, 그러면은 3년 후로 가봅시다. 3년으로 돌아가면, 자, 건물 1은 이제 8,400 정도의 15%의 수익률이 나오고, 건물 2는 1,480, 5.95%, 건물 3은 1억 400, 15%. 자, 어떻게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 위에까지 봤을 때, 얘까지 봤을 때는 건물 2가 왔다야. 근데 이걸 계산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계산식에 잘 넣지 않아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가구는 공실을 생각해야 돼. 공실.
그러니까 공실이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공실이 뭐 길게는 막 3, 4개월도 한 호수씩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 3, 4개월 동안 월세랑 보증금이 또 빠지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풀로 내 집이 다 돌아가겠지. 이런 건 정말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가구를 접근할 때는 일단 보통 이제 다가구를 통해서 내가 뭐 건물을 엄청 건물값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단독주택 오래된 걸 매입해서 그냥 다가구로 올려버립니다. 올리고 거기에 프리미엄 붙여 팔아요. 이런 경우는 맞는데 다가구를 시세 차익 보려고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대신에 월세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되 시세 차익이 날 만한 곳에 다가구를 사야 돼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몰릴 만한 거 몰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유입이 좀 많아질 곳에 다가구를 일단 수익형으로 매입을 하되 시세 차익을 덤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정말 살고 싶다 이런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정말 다가구를 갖고 싶으면 단독을 사서 부시고 새로 지세요. 음, 그렇게 해도 그 주변에 다가구 시세만큼 나오지 그게 뭐 엄청나게 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을 상대 안 하다가 상대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건축사에서 이제 설계도 떠야 되고 그 설계대로 또 이렇게 하는데 뭐 자재는 뭘 쓰느니 뭐 여기가 지금 설계 도면과 다르다니 뭐 이런 것들 마찰음이 좀 많아요. 마찰음이 많은 게 다반사라서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좀 쉽진 않다는 거. 그래도 시세 차익이 일어날 만한 곳에 다가구를 사라. 그리고 월 수익률을 연수익률을 계산할 때 무조건 저 중개보수와 취중로세를 꼭 생각을 해라. 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굉장히 짧죠. 그래서 지금 다가구를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건물주 멋있잖아요. 꼭대기 내가 살고 밑에 월세도 받고 이러면서 밑에 뭐 우리 세입자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뭐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가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3년을 들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5% 나오더라. 3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가구 접근하실 분들은 요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많이 알아보신 발품도 파시고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이 투자금은 적을 수 있으나 막상 나중에 수익률은 작을 수도 있고 투자금이 좀 들어갈 수는 있으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오늘은 그 다가구에 대해서 간편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더 쉽고 간편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시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